반갑습니다. 서밋토익학원 대표 강사 김진영입니다. 서밋토익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이번 달 정기시험까지 파트 7 동요 찾기 문제 동요 리스트를 무료 배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사람 모양 클릭, 아이디로 추가, 서밋토익 친구 추가하세요. 서밋토익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인증샷을 아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자료 발송과 더불어 제가 직접 1대1 맞춤식 학습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그럼 2023년에 출제된 동요 찾기 문제부터 저와 함께 뽀개볼까요? 여러분, 커버의 동요 찾기 문제는 한 30-40번 냈어. 커버의 동요 찾기 문제 최소한 30번 나온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물어봅니다. 미친 듯이. 커버의 동요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거든. 커버의 원래 뜻. 커버 씌우다. 맞죠? 원래는 커버 씌우다니까 여러분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이드가 맞아. 여러분 하이드는 또 뭐지? 감추다, 숨기다. 여러분 커버 씌우면 감춰지잖아. 숨겨지잖아. 맞지? 커버, 하이드. 자, 생각해보자. 직원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Employee Handbook, Employee Handbook, covers. 그 직원 안내 책자가 커버하는 바는 1번 연봉, 급여, 2번 보너스, 인센티브, 3번 복리후생 제도를 직원 안내 책자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지급하면 책이 이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그런 내용들을 책이 포함하고 있잖아. 맞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내용을 책이 포함하고 있다. include, contain. 너 생각해봐. 그 책이 직원들 연봉하고 보너스하고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discuss, talk about, address, handle 다루고 있잖아. 취급하고 있잖아. 책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루다 취급하다. 이해하고 있지? 더 나가서 여러분 미디어 커버리지가 뭘까? 미디어 커버리지 취재 범위, 보도 범위. 인슈런스 커버리지는 뭐야? 인슈런스 커버리지 보험 적용 범위, 보험 보상 범위.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 TV에 나올 때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나올 때가 있다. 뭐 김모씨, 이모씨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실명 안 박힌다. 얼굴 공개를 안 해요. 그 왜 그래? 뭐 취재 범위가 있나 봐. 보도 범위가 있나 봐. 그러니까 개인 신상 공개하는 것까지는 보도 범위에 안 들어가나 봐. 감이 왔어? 미디어가 뭐야?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가 뭔데? 대중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 커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취재할 때, 보도할 때 취재 범위가 있어. 보도 범위가 있다. 그래서 커버가 취재하다, 보도하다의 뜻이 있어. 그게 report on. 뭔지 알겠지? 자, 이거 생각해봐. insurance coverage. 고객님, 이번 자동차 사고 건은 현대해상에서 500만 원까지 커버해 드릴게요. 이번에 차 사고 난 거 있잖아. 보험회사 측에서 500만 원까지 커버해준다. 여러분 insurance coverage 한국말 바꿔봐. 보험 보상 범위, 보험 적용 범위. 여기서 커버의 개념이 pay for, compensate for, 보상하다. 보상하는 범위 있잖아. 커버가 보상하다의 뜻이 있어. pay for, compensate for. 근데 그 보상하는 게 자동차를 보호하는 거야. 자동차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protect가 동요로 또 쓰입니다. 자, 동요 찾기 문제 정답 1위 단어입니다. cover의 동요가 뭐냐고 지금까지 한 30-40번 물어봤어. 토익은 냈던 문제 또 내. 동요 찾기 문제도 똑같은 문제를 수십 번 반복해서 출제한다. 정답 1위 동요 찾기 문제. cover의 동요 묻는 문제로 1번, 2번, 3번, 4번 저 4개로 돌려가면서 출제해. 자, 가장 최근 문제 3월 26일 정기시험에서는 사실은 반대로 출제한 거야. talk about. talk about의 동요가 뭡니까? talk about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discuss, talk about,
address, 핸들, 다루다, 취급하다. 커버가 그 다루다, 취급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커버를 동의어 정답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할 때는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한국말로 번역된 뜻을 외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토익 시험은 영한 번역 시험이 아니니까. 고3 가면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그럼 문제 안 나와. 맞지? 그러면 단어 공부 어떻게 할까? 동의어. 동의어를 왜 정리해야 돼? 3, 4, 7. 맞지? Part 3, Part 4, 그 다음에 Part 7. 3, 4, 7 3개 파트에서 정답 재표현에 사용되는 동의어를 알아야지만 토익 문제 정답 찾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돼. 맞지? 그래서 3, 4, 7에서 정답 찾기 위해서 재표현에 사용되는 동의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파트 7에 아예 대놓고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와요. 맞지? 그리고 여러분 동의어 찾기 문제가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냈던 문제 계속 다시 출제하거든. 그래서 나랑 2022년 1월부터 이번 달 정기시험까지 최근 정기시험에 나왔었던 동의어 찾기 문제 오늘 싹 다 정리할 거니까 오늘 나랑 같이 공부하면은 다음에 고사장 가면 나한테 배웠던 문제가 다시 나올 거야. 토익은 냈던 문제 또 내거든. 이해했지? 자, 역순으로 갈게. 가장 최신 문제 봐. 4월 15일 정기시험 문제. 우리 4월 15일 정기시험 직전에 4월 14일 날 100점 올리기 벼락치기 특강 그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 다시 공부할게. 여러분 고객님들이 원하는 니즈,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기대하는 기대치,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고객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맞죠? 고객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세부 조건이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빈칸, ABCD 동사에게 빈칸에 정답 집어넣어. 파트 5에서 이 문제 만나면 정답. 넣기 문제. fulfill 넣기 문제. satisfy 넣기 문제. 시험 전날 저렇게 공부했잖아. 4월 15일날 고사장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죠? 자, 미국 사람들이 광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 We meet on your needs. 우리는 on your needs. 고객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니즈를 meet, 충족, 만족 시켜드립니다. We meet your expectation.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고객이 원하는 기대치, 요구 조건, 기준, 세부 요건들을 전부 다 meet, fulfill,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전날 미세 동의어가 뭡니까? 정답. satisfy. 이런 문제를 시험 전날 특강 때 공부하고 나서 고사장 갔는데 4월 15일날 나왔죠. 미세 동의어가 뭐냐? 정답 satisfy. 182번째로 나왔잖아. 내용도 똑같았어.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다. 지문에 그렇게 나왔었잖아. 맞지? 자, 이제 추가시킬게. 칩 한 봐. suit 추가시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생어 소개할게. 에이벨리, 형용사, 전미사. 여러분, suitable, 이 뭐야? suitable. 적절한, 적합한. 그놈의 동사, suit, 적절하게 하다, 적합하게 하다. 그래서 suit, meet, 동의어 될 수 있습니다. suit도 응용어로 챙겨. 여러분, 10월 30일 가봐. 여러분 10월 30일 날 토익 시험 치러 가니까 suit의 동의어가 뭡니까? satisfy. 지문 내용은 고객의 니즈에 suit, meet, fulfill, satisfy 다 같은 문제잖아. 그래서 suit의 동의어가 뭐냐? meet의 동의어가 뭐냐? fulfill의 동의어가 뭐냐? 정답 satisfy. 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한다고. 꼭 기억해. 맞죠? 자, 다시 역순으로 갈게. 4월 15일 봐봐. 자, draw 저번에 설명했어. 맞지?
여러분, 드로우는 종이에다가 연필을 찍고 끌다. 종이에다가 연필 찍고 이렇게 끌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드로우를 사전 찾으면은 그림 그리다, 스케치하다, 제도하다. 더 나가서 생각해봐. 보고서에다가 연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게 보고서 작성하다. 세금 신고서 준비하다. 서류를 작성하다, 준비하다의 뜻도 있어. 그리고 원래 뜻은 끌다. 지금 연필을 종에다 대고 끌고 있는 거야. 맞죠? 그 끌다의 개념, 맞지? 드로우, 끌다. 여러분, 그 끌다의 개념이 보통 뭐를 끌까? 고객을 끌어들여야 돼. 맞죠? 신규 고객, 신규 회원 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draw new customer, draw more members. 더 많은 회원을, 신규 고객을 draw, 끌어들이다. 정답, attract. 뭔지 알겠지? 사람을 끌어들이다. 그렇게 나와. 자, 우리는 최신 기출문제 순으로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3월 26일 정기시험과 자, 일단 이것도 반복되는 거라서 칠판봐. 여러분, 파트 7에서 run의 동의어가 뭐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거든. 자, run이 뭐 하는 거야? 파트 1 사진묘사 문제로 그냥 공부하자. 복사기 작업하고 있는 사진. He's running a copy machine. He's running a photocopier. 내 말 이해하고 있지? run 뭐라고 할까? operate 작동하다. 기계를 작동하다. 그리고 펑션은 자동사, 주어가 스스로 작동하다. 만약에 the copy machine is running. 복사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펑션의 동의어. 펑션은 목적어 취하지 마. 펑션은 그냥 주어가 스스로 작동하다. 주어가 스스로 기능하다라는 자동사. 그럼 생각해봐. run을 자동사로 썼을 때는 아마 펑션이 동의어로 정답. run을 타동사로 썼을 때는 아마 operate가 정답이었을 거야. 이해했지? 어쨌든 run의 기본 뜻은 기계를 작동하다, 조작하다, 운전하다, 운행하다. 자, 그 다음 그거 말고 여러분, 식당 사장님이 가게를 run a store, run a restaurant. 사업체 사장님이 사업체를 run a business. 뭐 하는 거야? 사업체를, 가게를 경영하다, 운영하다의 뜻이 있어. 그때는 여러분, 그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오너, 사업체 소유주거든. 여러분, 사업체 소유주는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잖아. own의 개념이야. 맞지? own, run의 동의어로 have가 정답. 그런 문제도 나와. 그래서 3월 26일 날 고3 가니까 running의 동의어가 뭐냐? 정답, functioning. 아마 주어가 스스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작동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나온 거야. 맞지? 여러분, 174번에서 자, 이것도 반복되는 거구나. 칠판파. 토익 파트 7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는 똑같은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outstanding. outstanding의 동의어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 여러분, out은 바깥으로, stand는 서 있는 거, outstanding.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서 있는, 의역해봐. 탁, 두드러지는, 탁, 눈에 띄는, 특출난, 뛰어난, 돋보이는. 잘 모르겠으면 쌈박한. 어차피 토에서 모르는 형용사 쌈박한이니까. 맞죠? 그 쌈박한의 개념이 excellent. 맞지? 훌륭한. 여러분, 슈퍼 붙어 있으면 무조건 좋은 뜻이야. 그래서 superior. 이것도 쌈박한, 훌륭한. 싱글이 지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러면 singular 뭐라 해서 갈까? singular 독보적인, 둘째가 하면 서로를, 유일한. 그다음에 except가 타동사, 전치사 다돼. 타동사일 때는 except something, 을을 제외시키다. 전치사일 때는 except something, 을을 제외하고, 을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exception, 제외, 예외. AL이 형용사, 전미사. exception을 예외적인, 제외적인. 의역해봐. 남들과 차별화되어지는, 특출난, 뛰어난, 돋보이는, 눈에 띄는. 이거 전부 다 쌈박한. 맞지? 쌈박한이란 형용사. 여러분, 사실은 파트 5에서 제품 앞에 빈칸, 서비스 앞에 빈칸 정답이야. 우리 회사 제품, 우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맨날 쌈박한 제품, 쌈박한 서비스. 맞지? 특출난, 뛰어난, 돋보이는, 독보적인 제품, 서비스.
파트 5에서도 정답으로 나와. 알겠지? 3월 26일 날 outstanding의 동의어로 excellent 나왔는데 쟤네들 돌아가면서 정답 나와. 3월 12일 가. 여러분, success는 뭐라 해석하면 되냐면 갤럭시 S23라는 제품이 완전 히트 쳤다. 대박났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 뭔지 알겠죠? 토익의 success는 자 가산명사야. a success 또는 successes es 붙여. 어나 es 붙여서 한 개, 두 개, 세 개 쓸 수 있는 대박 상품, 대박 아이템. 흥행에 완전 성공한 거. 이해했지? 그래서 히트 좋잖아. 히트 쳤다고 하잖아. 히트의 동요로 success가 정답. 좋지. 여러분, 소울의 동요가 뭡니까? 여러분, 가수 중에 솔로 가수 있고 그룹 가수 있잖아. 소울이 혼자 있는 거. 그 혼자 있다는 개념이 유일한 단독은 홀로 온니의 개념. 온니 맞지? 온니. 소울의 동요로 온니. 여러분, 컴플리먼트 알아도 컴플리먼트가 무료 사은품, 무료 증정품을 free sample, free sample이 컴플리먼트. ARY 붙여서 형용사 전미사 complimentary 무료 증정하는 그게 무료 공짜의 free 맞죠? free가 동형. 자 2월 26일 정기시험 just의 동요가 뭡니까? 자 이거 내가 자주 쓰는 건데 제발 동사원형 해줘. 간단히 동사원형 해줘. 막 동사원형 해줘. 친히 동사원형 해주세요. 명령문 만들 때 그 동사원형 앞에 붙이는 부사들 알지? 2월 26일 날 please 동사원형, simply 동사원형, just 동사원형, kindly 동사원형. 지문 소개 내용은 just reply to this email. 이 이메일에 답변해 주세요. 정답 simply reply to. 그냥 이 이메일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지? 2월 19일 가자. broad가 뭐야? broad 넓은. en 붙이면 동사로 바뀌거든. 그러면 broaden something 을을 넓히다, 을을 확대하다. 맞지? 넓히는 거 expand 알잖아. expand도 넓히다. expand의 동요가 뭡니까? 정답 broaden 넓히다. 지문 내용은 생산력을 확장하다였어. 결국 지문수에서는 expand productivity 생산성을 확장하다. 정답 broaden productivity. 그렇게. 여러분 extend는 뭐야? extend. ex는 out 바깥으로, tend는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그러면 extend 바깥으로 쭉 늘어나는 게 뻗어지는 거잖아. 그게 길게 늘어뜨리다. 토익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길이를 늘어뜨린 거니까 length가 길이, en 붙이면 동사 전미사 lengthen something 길이를 길게 늘어뜨리다. 지문수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extended warranty 연장된 AS 보증기간. extended warranty에서 extended의 동의어로 lengthen 정답 연장된 보증기간. 그렇게 나왔어. 자 2월 5일로 가자. 2월 5일에 탑의 동의어가 뭡니까? 여러분 토익 시험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물어봐. 탑의 동의어가 뭐니? 회사 앞에 붙이자. 그냥 탑 컴퍼니, 탑 비즈니스. 지문서에 그렇게 나온 거야. 우리 회사가 탑 컴퍼니다, 탑 비즈니스다. 그러면 뭐 최고의 회사다 그 말이잖아. 맞죠? 리딩 컴퍼니. 여러분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분야를 리드해가는 선도업체야. 리딩 컴퍼니, 가미와 그 업계를 이끌어가는 업체, 선도업체, 인류회사, 잘나가는 회사. 이해하고 있지? 그게 the best company, 최고 회사. 맞지? 자,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방금 탑을 형용사로 공부했는데 형용사 말고 동사로도 쓰여. 탑이 동사일 때는 위에 올라가는 거.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게 기준치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게 exceed, surpass, 초과하다, 능가하다. 다시 탑은 형용사, 동사 두 가지로 동의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형용사일 때 탑의 동의어는 leading, best, 인류, 최고, 선두, 잘나가는. 동사일 때 탑의 동의어는 exceed, surpass, 초과하다, 능가하다.
자, facility의 동의어가 뭡니까? 지문 속에서는 뭐 동물보호센터 뭐 그런 거였어. 동물을 보호하는 센터 있잖아. facility, 센터, 동의어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볼게. 유통센터, 영어로 바꿔봐. 유통센터. 그러니까 유통시설. distribute이 나눠주다 분배하다인데 토익에서는 유통, 보급. 그래서 distribution center, distribution facility. 그래서 facility의 동의어로 center 정답 나왔습니다. 2월 5일. 1월 29일 갑니다. 자, 1월 29일 정기시험에서 fine의 동의어가 뭐니? fine이 뭐야, fine? 나는 fine이라는 형용사를 난생 처음 봐. 토익에서 모르는 형용사 만나면 어떻게 해석해? 쌈박한. 맞죠? fine이 뭐 특출난, 훌륭한, 고급의, 뭐 품질이 좋은, 뛰어난, 뭐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fine이 쌈박한의 개념이니까 아마 ABCD 보기 중에서 쌈박한의 의미로 쓸만한 게 skillful밖에 없었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문서의 내용은 fine work, fine job. 이번에 일을 했는데 일한 퀄리티가 굉장히 fine, 쌈박하다. 그럼 쌈박하게 작업한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기능공이 기술이 좋은 거잖아. 기교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skillful, 동의어가 된 거야. 이해했죠? fine의 동의어 skillful. temper이 뭐야? temper.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알맞게 하다, 적당하게 조절하다. 지문서의 내용은 영향력을 조절하다. 그렇게 나왔거든. moderate. 형용사일 때 적당한, 적절한, 동사일 때 적절하게 하다, 완화시키다. 이거 잘 모르겠지? 외워. temper의 동의어 moderate,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적당하게 하다라는 동사야. 기억해. temper, moderate은 형용사, 동사 다 돼. 형용사일 때는 적당한, 적절한, 동사일 때는 적당하게 하다, 알맞게 하다. 자, cover의 동의어가 뭐냐? 또 나왔네. 아까도 나왔는데. 맞죠? 아까 커버의 동의어 찾기 문제 나왔었는데 1월 29일 날 또 나왔습니다. 1월 29일 정기시험에서는 커버의 동의어로 report on, 취재하다로 정답 나왔어. 나머지 행사를 취재합니다, 다룹니다. 그렇게 나온 거야. 커버의 동의어 찾기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자, 1월 14일 정기시험 볼게. 폼의 동의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래 폼의 뜻. 사실은 맨날 application, form, 신청서, 양식서. 맞죠? 파트 5에서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form의 원래 뜻은 모양, 모습, 뭐 형태. 그러면은 그 형태라는 게 형식. 그 형식이 뭐냐면 이 예술 작품을 표현할 때 만드는 표현 형식이잖아. 표현 방식, 표현 기법. 그런 거 form이라고 하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화가라고 할게, 화가. 화가가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는 뭔가 기법이 있어. 양식이 있어. 표현 형식이 있단 말이야. 감이 오지? 화가마다 자기만의 그림 그리는 기법, 수법, 표현 방식, 형식이 있잖아. 그래서 폼의 동의어로 테크닉이 정답. 그렇게 나온 거야. 지문 내용은 실제로는 달리기 기술, 달리기 기술에 대해서 코칭해주다는 내용이었거든. 그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잘 달릴 수 있는 폼을 가르쳐준다. 폼을 코칭해준다. 그리고 정답은 테크닉을 가르쳐준다. 달리기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tight의 동의어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tight deadline, 그거 알고 있으면 돼. 데드라인 있잖아, 마감기한. tight deadline, 항마 벗고 촉박한 마감기한. 맞지? tight deadline. 여러분, 마감기한이 촉박하다는 게 마감기한이 짧은 거잖아. 임박한 거잖아. 그래서 short가 동의어가 됐습니다. 지문 내용은 시간이 기한이 상당히 빡빡하다. 그러니까 기한이 촉박하다. 그렇게 나왔겠지? 오픈의 동의어가 뭡니까? 영업장을, 가게를 개업하다, 시작하다. 그 의미로 오픈하고 start 동의어. open a store, start a store. 좋지. 가게 오픈하다, 가게 시작하다. 여러분, 근데 그거 말고 토론을 시작하는 거, 특정 행위를 시작하는 거, 그때도 오픈도 시작하다의 뜻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지문 내용은 당신을 대신해서 배송업체의 파손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주장하기 시작했다에 오픈드가 쓰였거든. 그 오픈드의 의미가 실제로
주장을 오픈했다가 아니고 주장을 처음으로 시작할 개념이었어. 그래서 오픈의 동요로 start가 정답된 거야. 알아도 오픈이 뭔가 특정 행위를 시작하다의 뜻이 있다. 오픈하는 게 처음으로 게시하는 거잖아. 이해했죠? 오픈의 동요로 start가 정답. 자, 2023년 동요 찾기 문제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작년으로 가보자. 2022년은 마찬가지. 계속 거꾸로 갈게.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토익 시험이 있었거든, 작년에.